자, 오늘은 우리 신라 호텔에 결혼식 견적을 받으러 왔어요. 진짜 결혼식 하도 일억산 게 맞는 거야. 결혼 견적을 받고 왔는데 고추가 좀만 하니까 1억이 그냥 넘어가 버리네. 우리 동업을 하다 보면은 왼수라 그러잖아. 원수. 나는 원수랑 결혼을 하는데 1억을 쓰는 꼴이야.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실라우트 진짜 비싸긴 비싸다. 그죠? 오늘은 동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직원분들이랑 해프닝도 있을 거고, 방성 고객님을 만났을 때, 매출이 정말 잘 안 나올 때, 그거는 정말 엄청 외롭고 서럽고 세상에 나 혼자인 거 같고 막 그래요. 지금 비수기인가? 아니 남들은 다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혼자였다면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 내가 20대 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도 공감을 못 하겠어. 내 20대 때는 암흑기였거든. 우울하고 찌질하고 돈 없고 그냥 우울 그 자체였어. 그냥 구렸어. 난 내 10대 때가 싫어. 난 지금이 너무 좋거든. 근데 인생을 사는 게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내가 그렇게 싫었던 20대 중에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옆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20대 때 여자친구를 만났던 거. 그게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3년 정도를 정말 알콩달콩 싸우지도 않고 예쁘게 잘 만났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기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연기를 하려면 옷은 멀쩡하게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기름값도 내야 되고 정말 그냥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자친구가 내가 너 연기할 수 있게 서포트 해줄게. 내가 피팅 모델을 오래 했으니까 쇼핑몰을 해볼까?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어서 오디션 열심히 보러 다니고, 근데 시작을 하자마자 그냥 너무너무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갑자기 2, 3년이 훌쩍 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30살부터 34살까지 기억이 거의 없어. 그냥 집 매일같이 밤새고 촬영 다니고 상품 찍어 올리고 그냥 일만 했어요. 계속 진짜로. 진짜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승재 씨를 만났고 35살이 됐네. 그렇게 잘한 일이 여자친구를 만난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동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불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 3년 동안 아예 안 싸웠거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던 거지. 아무리 연인 관계더라도 같은 목표로 사업을 한다고 한들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는 없구나. 동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돼요. 여자친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반대로 저는 예를 들면 아이폰이 새로 나왔. 그럼 난 이걸 내가 1등을 사야 돼. 새로운 광고가 나왔대. 그럼 난 일단 해봐야 돼. 그렇게 서로 완전 반대예요. 그게 오히려 시너지가 맞아서 여자친구가 잡아줄 부분에선 딱 잡아주고 해서 지금 회사가 되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동업을 하다가 허득을 하게 된 거지. 그럼 우리 동업의 장점, 동업의 장점에 뭐가 있느냐? 1번, 나랑 같은 마음, 나와 한 배를 탄 동료가 있다. 이게 정말 멘탈적으로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죠. 우리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같은 마음으로 가는 동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분들을 채용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사업 초기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까지는 나는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동업자가 있으면 같은 마음이겠죠.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단 2명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세금. 동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 1억을 벌었다 칠게. 그러면은 나는 1억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 구간이 되게 높겠죠. 근데 승재 씨랑 나랑 동업을 했어. 그럼 우리는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번 거잖아요. 그럼 세금 구간이 확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순수익이 아무리 반으로 나눠도 1억이 넘어가면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초반에는. 마지막 네 번째, 대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출을 필수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승재 씨랑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신용등급이 6등급 정도 나온다 칠게요. 그리고 승재 씨가 2등급 정도 나와요. 이럴 때는 승재 씨가 나보다 지분을 1%더 가져가서 주대표로 공동사업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재 씨의 신용등급을 보고 제 신용등급은 참고만 합니다. 승재는 그래서 동업을 할 생각이 있어?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아예 없어? 많이 다툴 것 같아요. 머리가 2개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동업 나쁘지 않아요. 마음만 잘 맞다면. 정말로.
내가 만약에 혼자 했으면은 절대 여기까지 못 왔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정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스타벅스에서 베이글을 먹었는데 배고파서 맥도날드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인천에 있는 노튼 스튜디오. 생각보다 넓어서 좋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동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은 정말 꼽을 게 하나밖에 없죠. 같은 방향, 같은 목표로 가지 못할 때 정말 전쟁같이 싸우겠죠. 저희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싸웠었고, 보통 우리가 세무서에 갈 때 어떤 일로 가죠? 사업자 등록하러 가던가 아니면 사업자를 폐지하러 갈 때 가죠. 사업자에서 제 이름을 뺀다고 세무서를 한 3-4번을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사이 좋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직원분들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친구가 코디를 하고 촬영을 했단 말이야. 시장을 8시간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의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오뚜부터 시작해서 성평화, 퀸즈, APM, 플레이스 정말 다 돌았어 그때. 8시간 동안 시장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벌도 못 샀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디오뚜 앞에서 우리 한 바퀴만 더 돌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친구한테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돼? 대충 사서 코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화를 냈죠. 예쁜데 비싸면 잘 팔릴까? 아니죠. 예쁜데 가격이 좋아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디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되게 재밌는 게 예쁘면 비싸요. 아니면은 예쁜데 가격까지 싸서 사무실에 와서 코디를 했더니 위아래가 따로 놀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자친구한테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그냥 막 허리가 너무 아팠어. 그렇게 오래 걸어다니면 허리가 아픈 거를 그때 처음 알았던 거야.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광고를 처음 했을 때도 조금 싸웠어요. 여자친구는 피팅 모델을 오래 했으니까 쇼핑몰이 어떻게 문을 닫는지를 많이 봤을 거고 광고비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봤을 텐데 저는 성향이 그래요. 100만 원을 벌면은 110만 원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직원을 뽑아서 우리 다른 일을 더해서 매출을 키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고도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이버 스타일 윈도우에서 트렌드샵이란 광고를 처음으로 진행할 때 1회차에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구자에 55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두 구자를 110만원에 일주일 동안 입찰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대성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출이 4천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강력하게 어필했던 것들 있잖아요. 광고를 해야 된다, 직원분들을 뽑아야 된다, 해외 로컬에 가야 된다.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만 들으랬잖아 라고 하면서 아, 내가 이쪽에 조금은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나도 느끼게 됐고, 여자친구도 이제 저를 조금씩 인정을 해줬던 거죠. 인정받음에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저는 사실 무모했어요. 무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은 왜냐면 나도 실패했던 적이 정말 많아. 무슨 처음부터 계속 잘 됐을까? 아니에요. 매출 안 나올 때 있었고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신라호텔 갔었잖아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지르고 보는 스타일. 일단 뭘 했으면 정말 1등으로 해야 되는 거. 결혼도 그래요. 저는 신라호텔에서 하든가 스몰 웨딩을 하든가.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제 의견을 따라서 신라호텔에 가서 견적을 받고 왔죠. 제가 마침 내년에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동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어찌 보면 결혼이라는 게 살면서 하는 동업 중에 가장 힘든 동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목표로, 같은 생각으로 평생을 남녀가 만나서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돈 문제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섞인 거잖아. 저는 그래서 결혼도 살면서 가장 힘든 동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동업을 추천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맞습니다. 동업 추천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업무 분담을 정확히 했을 때, 그때는 이게 괜찮은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 특히 의류 관련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연인 동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남자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은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만사 해결. 만사 해결됩니다. 대표님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나 맨날 보잖아. 맨날 미안해 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이제 동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언과 팁 그런 것들 얘기해 줄 거 있을까요? 드릴게요. 아무리 가깝고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 절대로. 가족끼리도 하지 말라는 게 동업이잖아요.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인정해주고. 원아. 네? 그래서 나는 동업자로서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업 파트너? 아무래도 저는 추진력이나 서류 처리 이런 게 좀 부족한데, 이걸 내가 다 혼자 해야 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아찔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 제가 사업가로서 부족한데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나 위에 지인들이 동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하면 추천하진 않아요. 나 추천하지. 왜냐면은 연애만 예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험난한 맞춰가는 과정을 누군가는 중간에 힘들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숙제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미션을 선택해야 될까 싶어서 왜냐면 저희도 동업하면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이해해 가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잖아요. 맞지 진짜요. 나는 추천을 한다 그랬고 여자친구 추천을 안 한다고 하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사람이. 동업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같은 방향으로 몇 년을 함께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서로를 모른다 하지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동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은 좀 인간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원칙을 세우면은 올바른 동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안녕.